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범국의 의미랑 전쟁범죄의 줄임말인 전범과 나라 국가의 합성어로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민들이나 피하 장병들에게 전쟁범죄를 저지를 것을 권장하거나 강요, 명령하여 홀로코스트나 신멸작전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지도부인 국가를 말하며 정확히는 추측국 그 중에서도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을 향한 침범으로 제한되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치 독일의 범죄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홀로코스트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전일지 동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사건입니다. 또한 집단강제 수용소를 지은 후 수감자들을 각종 무역에 동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화물열차에 태워져 수용소로 유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했으며 살아남은 이들도 생체 실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학살에는 독일 관료 전체가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나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40만 명 이상 생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나치 독일이 실행한 생체 실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입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는데 그 예시로 1935년에 통과된 니른베르크법에 의해 유대인들을 독일인들과 격리시켰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인권도 침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티포 작전인데요. 이는 히틀러가 1939년 한국비 지령공사에 선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티포 작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집단살인 허가 명령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이러한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제거함으로써 게르만 민족의 유전적 우수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인종 위생학을 나치즘의 뼈대로 삼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자비로운 안락사로 강조하였습니다. 나치 독일을 처벌한 재판은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입니다.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랑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년간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의 니른베르크에서 진행된 재판입니다. 피고는 나치 독일의 지도층 및 상급대장 24명으로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죄는 뒷부분에서 한번 더 나오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교수형, 수감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논란거리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당시에는 전범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사후적으로 특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재정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즉 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한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 및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이 대량 학살처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가 갑자기 인위적으로 등장한다면 법의 상위에 있는 정신인 정의가 새로운 법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이를 기각했죠. 논란거리 중 3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요된 명령과 수동적 개인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자 독일 제국이 강요한 것인데 강제로 투입된 국민과 군사 등의 취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스실 총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다만 복종이 미덕이 된 사회에 합당한 복종을 행한 것뿐이며 나는 희생자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다음과 같이 일갈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결정, 행동에 대해 최후의 한순간에는 스스로 자신의 결정권자이자 행동의 실행자이다. 모든 병사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 손가락을 당길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끝으로 니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논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31 부대입니다. 731 부대는 일본 제국 비밀 생물전 연구개발 기관으로 중국 하얼빈에 있던 부대이며 공식 명칭은 관동국 거민급수부입니다. 두 부대는 중국, 조선 등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인질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대는 세균전을 진행하는 방법과 무기를 연구할 때 살아있는 사람을 이용한 잔인한 실험을 통해 세균 무기의 효력을 검증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몇 년 동안 실험실 안에서 번식 시킨 병균들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된 대다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몇몇 원치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시 실험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세균전 공격 무기를 실제로 전쟁 중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731 부대와 같이 생체 실험을 진행한 100부대란 모가토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대입니다. 제100부대 생산부 내에 6개 부문을 설치하였는데 각 부문은 담당하는 세균의
리포트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1949년 하우스도 전범재판 증언입니다. 중국이 이 백대가 일본이 7단의 부대와 함께 행한 또 다른 세계전 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리성 창춘의 민한 항공 방울과에 의하여 백대는 가축과 식물 말고 살아있는 사람에게까지 각종 세균 감염 시험을 진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根据发现有中国对实验者，他们的病例持续时间3天12天。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는 731부대 및 100부대 대원들에 대해 이루어진 재판 중 하나인 하바롭스크 재판의 판결문을 발견하여 그를 바탕으로 요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바롭스크 재판이란 1949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하바롭스크 장교회관에서 세균 무기 개발에 연관된 일본군 전범 12명에 대해 진행된 군사재판으로 판결문에서 이렇게 12명은 전부 세균 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위 중경들은 25년, 기타 관여자들은 2년에서 20년의 강제 노동 수용소 감금형.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소련과 일본의 국교 회복이로 석방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데? 당사국끼리 협의해서 석방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110조 1항에 따르면 집행국은 재판소가 선고한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장애인을 석방하지 아니한다. 소련과 일본의 국교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소련이 마음대로 전범들을 석방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이쯤에서 제시되어야 할 국제법과 국제연합의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국가들의 범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나라 간 이득을 저울질하느라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그러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범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제정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PP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느 나라였죠? 소련인가? 그 나라에 대해서 네,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잘 모르는 건 이거예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만 그런 규정을 따르는 걸로 알고